안녕하세요. 스톡소스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이죠. 바로 어제였는데요. 2025년 또는 2026학년도 3월 모의고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각 학년마다 의미가 좀 달라요. 고3의 경우는 과거에는 3월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점수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사라졌죠. 대부분 이맘때쯤에 재수생들과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니까 본인이 방학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얼만큼 실력 발휘가 되는지 점검을 한다던가 앞으로 수능까지 대비해야 될 어떤 방향성을 잡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새로운 유형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아니면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제 실력을 발휘했는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실전적으로 하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3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사실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를 좀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수로그 삼각함수나 아니면 수투 과정 넘어가는 내용들이 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과 연계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점검하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것만 하게 되면은 심한 문제들을 풀 때 고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고등학교 2학년들 같은 경우에 고3들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그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부족한 고등학교 1학년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좋은 지표가 되는 자료들이에요. 무시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중킬러급 문제들까지는 반드시 본인이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보시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몰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2나 고3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학 유튜버분들이나 학교에서도 이 중요성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히 더 말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학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들이 많이 갈리기도 하거든요. 항목고 점수 안 중요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뭐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저는 어느 정도 3월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취할 건 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없다는 거죠. 너무 3월 모의고사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줄 알고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실력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놓칠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에 좀 더 박차를 가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 모의고사는 도형 모의고사다라는 말이 있죠. 그 정도로 도형에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심화적인 도형 연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 풀 때 도형만 가지고 계속 푸는 경우는 앞으로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3월 모의고사에서 현재 3점짜리 문제들을 틀린 친구들, 자, 여기서 제가 통계는 제외시키도록 할게요. 통계 문제들은 제외시키고 3점짜리 문제를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 문제의 의미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기초 문제들을 출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들을 만약에 못 풀 경우에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이후 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라도 심화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이게 되는데 이때 이런 기초적인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서 문제의 접근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점짜리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모든 모의고사는 3점 틀린 친구들은 모두 다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개념을 공부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계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자, 4점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문항 번호 반드시 잘 적어두시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반드시 정리하고 검토하고 오답 발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될 4점짜리 문항은요. 15번, 16번, 19번, 20번, 29번 이렇게 5문항입니다. 5문항을 반드시 점검하시고요. 이 5문항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볼 고1 내신 문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니까 반드시 이것들을 점검하시고 나서 내신 대비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10문항은 EBS를 기반으로 오답률 1위부터 10위에 들어있는 문항들인데요. 오답률 1위가 29번으로 91.2% 육박하죠. 이 오답률이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가정 수치긴 하지만 91.2%로 추정된다는 것은 거의 킬러급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답률 높은 순위의 10문항 중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친 이 문항들 보이시죠? 이 문제들이 지금 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이 문제들은 당장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심지어 공통 2로 넘어갔을 때 2학기의 중간고사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는 그런 문항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답률 10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그 바로 다음인 11위에 있는 문항이 바로 16번 문항인 1차 함수 관련된 문제예요. 자, 지금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당연히 방학 동안 선행도 많이 나왔을 거고 중학교 저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올라온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등 함수 문제가 아닌 중등 함수 문제에서 이렇게 오답률 베스트 안에 4문항 가까이 함수 문항이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함수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학교 3학년 함수 문제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준심화급까지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이미 선행 끝낸 거 아닐까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미적분까지 다 끝낸 친구도 있겠죠. 자,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현재 지금 오답률 순위에 있는 지금 29번, 20번, 19번을 틀렸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형이 약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로요. 사다리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사다리꼴은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이죠. 당연히 사다리꼴이 얘기가 나왔을 때 한 쌍이 평행하다 1차 함수랑 섞였을 때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게 부족한 학생들이 굉장히 전국에 많다는 얘기고요. 보통 여기서 실수 포인트가 어디냐면 한 쌍 평행한 것까지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한 쌍을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사각형이 어차피 마주 보는 게 2개씩이 있는데 이쪽 아니면 저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2가지만 보면 될 것을 그걸 못 찾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약한 것이 아니고 평행하다는 기울기를 보는 게 아직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색함을 빨리 없애시지 않으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서 보는 2차 함수, 좀 더 범위가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부등식, 더 나아가서는 공통2의 중간고사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생각하시고 반드시 점검하시고요. 제가 이번 결과를 보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바로 19번이거든요.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고 거기에 직각삼각형 관련된 닮은 문제가 같이 나왔는데,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닮음, 소삼각형이라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얘기하는 이 닮음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계속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충분히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많이 접했을 만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는 거죠. 자, 가장 기본은 학생들이 좌표를 설정할 때 점점점 이런 거 표시 잘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실제로 코어 강좌나 아니면 제 실전 강좌나 심화 강좌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습관적인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 좌표 평면에 위에점을 보는 연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만 골라서 자기가 문제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코어 강좌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학생들이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친구들은 앞으로 함수 문제 풀 때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거.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보조선이 안 보였기 때문에 못 풀었다. 그 보조선이 바로 점점점입니다. 제가 이거는 강의에서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점점점을 안 긋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계속 보조선을 못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항상 강조한 내용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정리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오답률 베스트 1위인 29번과 20번인데요. 이 두 문항이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두 문항에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틀리는 경우는 넓이와 평행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넓이와 평행선, 이 부분들은 고3 수능까지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아주 주요 핵심 개념이에요. 고3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면 반드시 이 얘기를 하십니다. 평행선이 나왔을 때 밑변이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높이가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밑변이 같을 때 높이 B가 넓이 B거나 아니면 높이가 같을 때 밑변 B가 넓이 B거나, 이 관련된 얘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말 주구장창 학교 시험부터 심화 문제집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이건 몰라서는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이 관련된 주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출제한 거거든요. 함수 문제에서 이 부분들이만 안 보인 친구, 이 포인트만 안 보인 친구라면 이쪽에 대한 오답 발상을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즉 평행선이 나왔을 때 내가 넓이 얘기가 나왔다? 무조건 얘는 넓이를 이동시킬 수 있구나, 넓이를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평행선이 나왔을 때 평행선을 기준으로 자기가 점을 이동시키면서 같은 넓이를 갖는 삼각형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개념만 물었을 때 대부분 학생들 알거든요. 근데 이 개념 발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발상들을 세트로 묶어서 세트화를 시켜야 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해 왔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강좌가 제가 모의고사 공부법이나 코어 강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개념을 이해했다,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발상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발상 연습까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개념 공부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세트로 묶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머리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되는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한다는 건 이 오답률만 보시더라도 다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20번과 29번이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무래도 20번이 객관식이고 29번이 주관식이다 보니까 오답률 차이가 나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 20번이 주관식이었으면 오히려 오답률 3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이런 비에 관련된 문제는 넓이 비와 밑변 비, 높이 비를 찾는 것처럼 닮은 비가 또 있죠. 도형에서는 닮은 비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10문항 중에 거의 7문항 가까이 다 비율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문항에서 자기가 많이 틀릴지,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이 문항들을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비율이 굉장히 악하구나,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감지하시고 반드시 한 번쯤은 연습을 하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금 오답률 베스트 10 안에 3점짜리 문항이 껴있다는 거죠. 그것도 66.8% 육박하는 문항이 바로 3점 배점으로 있는 문항입니다. 제가 공부법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심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인수분해라고 말씀드렸고, 이 소인수분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말 못하거든요. 고등학생이 돼도. 단순히 소인수분해를 하는 것을 못하는 게 아니고 소인수분해에 관련된 배수나 약수, 여러 가지 사용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심화적으로 연습을 하고 고등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 분류만 제대로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작성만 한 다음에 풀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분류하는 것조차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함수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점검을 하고 내신 대비 집중을 하시고요. 그럼 제가 언급하지 않은 문항들은 다 버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도형들 중에서도 30번이나 21번, 28번은 도형에만 몰입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후에 시간이 많으시면 연습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 외에 지금 오답률 5위에 있는 27번이나 그 다음에 25번, 18번, 17번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그래도 정리를 하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3월 모의고사 이후에 고1 내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3월 모의고사 점수가 60점 이하인 친구들은 지금부터 양치기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입니다. 백날 양치기 해봤자 아무런 성과도 못 낼 거예요. 제가 사실 70점까지 넣고 싶은데 60점대인 친구들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60점대인 친구들은 거의 여기는 10문항은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고1 내신 대비도 똑같다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 풀고 해설 보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양치기 해봤자 절대 성적 오르지 않을 겁니다.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이고 개념 발상이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그쪽에 조금 더 힘을 줘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대부분 학생들은 양치기를 할 텐데 양치기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친구들은 현재 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래도 70점 이상, 즉 2등급 이상 정도가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양치기 백날 해봤자 문제를 단순 암기하면서 가는 학생이 이렇게 뻔하고 그 학생들은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무조건 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개념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이해했다 해서 끝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개념을 이해한 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문제에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그걸 다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은 개념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고 최소한 여기서 70점 이하의 친구들은 그게 안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학생들이 백날 양치기 해봤자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돈만 날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 그런 학생이라면 문제집 많이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것만 딱 정하신 다음에 한 권의 문제를 구워 삼는다 생각하시고 문제가 맞았다 하더라도 약간 아리까리한 것들 또는 문제가 틀린 것들에 대해서 옆에다가 어떤 단원의 문제였고 어떤 개념이 쓰였고 어떻게 적용시켰는데 실수했고 이런 것들을 써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개념 발상을 하면서 더 체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셔야지만 실력이 올라갑니다. 이번 모의고사 60점대 이하인 친구들은 절대 양치기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70점 이상인 친구들은 뭐 내신 대비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뭐 학원이나 본인이 양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문제에 대한 적응력 또는 속도를 올려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점검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원래 공부라는 것 자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거든요. 원래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내신도 계속 대비해도 분명히 또 모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게 끝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본인 실력이 어떤지 빨리 점검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하더라도 잘 고치도록 노력해야죠. 다음에 또 소 도망갈 수 있도록 외양간을 고치면 뭐하러 고치고 있습니까? 즉 공부라는 것은 테스트를 본 이후에 그 테스트를 얼마나 점검을 잘 하는지 얼마나 본인이 자기 객관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실력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남은 내신 대비 기간도 잘 보내셔서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